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신광인 교수는 뭐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데, 근래는 뭐 저기 참여연대에서 우선 그 강좌 시리즈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주 뭐 예.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참여연대에서 복지 관련해서 쟁점별로 8번 하는 시리즈를 했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4번을 제가 담당했고 나머지 4번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네. 전체적으로 8번 매주 열리는 이런 시리즈였는데요. 네.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네. 그 쟁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가 성장에 장애가 된다. 뭐 그런 쟁점이나 네. 혹은 복지는 퍼주기다. 네. 그래서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네. 낳는다. 뭐 이런 쟁점이 그건 뭐 세계적으로 예, 쟁점이 된 그런 거죠. 쟁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복지할 때가 아니다. 네. 경제력이 너무 취약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주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복지국가는 이른바 큰 정부를 만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쟁점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국가는 좌파다. 뭐 이런 예. 쟁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해외의 논쟁들 예. 그런 거를 다 이제 예. 묶어서 근데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비춰서 가장 큰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복지 국가가 되면은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된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복지 국가를 할 때가 아니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분배가 개선이 되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잘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상당히 그 오래된 주류적인 어떤 예, 그 예. 생각이나 예.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재정 문제인데요. 네. 재정적으로 복지할 돈이 없다. 복지 재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추가로 세금을 걷지 않는 이상에는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조세를 올리는 경우, 증세라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세를 올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복지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문제와 조세 문제와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뭐 그런 네. 이슈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국에서는. 그 조세 저항을 얘기하시는데 왜 많은 국민들이 그 세금 많이 내는 걸 이렇게 싫어하나요? 좀 더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국가는 군림하는 국가, 지금까지 지배하는 국가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국적의 불신, 불신이죠. 국가가 뭘 세금을 통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뺏어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세금을 내는 만큼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져야 되는데 네.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뭐 서비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로부터의 어떤 혜택, 네. 복지 서비스의 체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는 무슨 뺏어가기만 한다. 아주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예. 그냥 우리나라 국가는 약탈 국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 뭐 생각하려고 약탈 하죠. 국가라는 그런 표현은 뭐 과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 시민으로서 어떤 뭐 권리를 누리고 있다. 네. 이것을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느끼게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정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국민들은 뭐 여러 정부를 다 차별 없이 그냥 다 뺏어가기만 하는 걸로 불신하고 이렇게 본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뭐 약간의 정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적인 차원에서 서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어떤 뭐 그런 차원에서 느끼는 차이도 있을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종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권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MB 정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이전의 정부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또 다른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국민들이 이제 정부한테 뭐 많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이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역대 정부들이 다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파병도 하고 FTA도 하고, 그게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하는 거 아닙니까? 뭐 4대강 사업이니 이런 것도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 뭐 경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을 내세우는 정책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같게 느껴지고 같은 것이라면 뭐 큰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또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없을 텐데, 상당 부분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한국의 근대사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일단은 국민을 파는 뭐 정치인이나 어떤 이 권력자들하고 또 국민의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이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먼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가 세금을 올려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 하면은 굉장히 일단 불신하는, 반감을 얻게 되는. 그 세금 안 올리고 뭐 해주면 되나요, 그럼? 그러면 그런 불신이 없어질까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탈세, 탈로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번 국세청장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이 조세 행정이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그 세금을 좀 줄여주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네요. 그거는 다양한 감세 정책 이런 걸 하면은 국민들의 그 마음을 많이 사겠네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왜냐면은 지금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피고용자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의 탈세란다는 아니요, 탈세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연소득 이하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세금이 0%인 경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근로소득 면제 대상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감세는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누락이 되거나 또 탈세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경우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그런 조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른바 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국가가 좀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꼭 그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험 제도 같은 거는 또 세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확충하려면 물론 이제 국가가 세금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 제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축인데. 사실은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조세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상당 부분 그런 것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적죠.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한 거죠. 거의 재분배 기능이 없는. 근데 왜 그런 재분배를 해야죠? 일단은 이 재분배 문제는 이 헌법적인 어떤 아니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만큼 이 돈 많이 벌어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네. 그런 거는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그 능력이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능력을 잠재적인 능력을 그 현재적인 능력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인데, 그런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중심으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건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능력이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결국 불평등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 사회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사회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여러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정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확대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예.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